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냥 놔두자는 건 포고령에 손댈 건 많지만 집행 의도가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대로 했다고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고 하니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에 나온 전공의 처단이란 표현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는데 정작 포고령을 작성한 이들은 계도였다거나 웃으며 놔뒀다는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 방침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갈등을 키운 핵심 당사자들은 형식적인 포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궤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헌 문란 목적이 의심되는 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 건데 여기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서를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불과한 본인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무엇 할 것 이런 식의 문건을 직접 써서 임무를 부여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사실상 반말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최상급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이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내란 수괴 혐의의 길목을 모두 끊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던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길게 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둔 거다. 그리고 또 전공의 내용을 왜 집어넣었냐?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당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거 기억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또 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 주장을 또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겐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헬기를 탄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로 출동하게 명령을 내린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걸 호소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국회란 시스템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란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일부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개변을 많이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그 계엄의 실패를 묻는 건 다소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자신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정말 지시를 잘 따라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변론부터는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이들을 앞에 두고선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